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준입니다. 박태준 서울지회장이죠. 수석 컨설턴트 박태준을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사무국장 일을 안 할 거거든요. 지난달까지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더 서울지회원들의 수익을 보장하는데 좀 더 노력하려고 서울지회장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채연 시간님 어서 오세요. 채연 시간님도 서울지회죠? 오늘 강의는 늘 그렇듯이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위원님? 네, 네. 들어보신 적 네, 있으시죠? 들어본. 이 크라우드 펀딩이 되게 좋아요.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데 왜 좋으냐면 올해 2019년 등기부 과제 방향에 대해서 등기부에서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기, 아직 법이 다 안 돼가지고 내년에 시행되는 아니, 될 거예요. 그거 말고 R&D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기부가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뭔 얘기가 있냐면 거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올해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뭐냐면 민간 투자를 받으신 기업은 정부 투자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정부 R&D는 뭐냐면 업체 기술성 평가에 되게 집중했는데 회사가 잘 되려면요 기술도 좋아하지만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사업성이 좋아야 해요. 시장에서 잘 팔리는 얘기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얘기 뭐예요? 시장에 일반 소비자들의 동의를 구해와라. 일반 소비자들 어떻게 동의를 구하죠? 물건을 사든가 투자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민간 투자를 받아오는 업체들한테 우선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발표했어요. 민간 투자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벤처 캐피탈, 그죠? 그리고 엔젤 투자자, 또 뭐가 있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러나 벤처 캐피탈을 만나기 쉽지 않죠. 맨날 사학에서 같은데도 미팅도 잘 안 해주죠, 그죠? 따지고 보면 벤처캐피탈에 투자하고 나서 회사 키워서 팔아먹는 장사꾼들인데 좋은 회사 자기네 사도 댕겨하는데 자기네 갑이잖아요, 이제 그죠? 찾아오면 뭐 검토해서 아니야 뭐 이렇게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만큼 많이 온다는 얘기고요. 엔젤 투자자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개인이다 보니 누가 엔젤인지도 모르겠고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눈에 띈다는 거의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투자를 해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은 크라우드 펀딩 회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기 13개 정도의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있고요.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하게 될 와디즈라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1위죠. 거의 독점 기업이에요. 전체 투자 물량의 60% 이상을 얘네가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지회는 와디즈랑 제휴를 했고요. 와디즈랑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와디즈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강의의 목표는 지금 위원님도 지금 교육 듣고 계실 거니까 우리 협회장님의 그 강의 중에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그 특징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죠.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특징? 가장 큰 특징. 블록체인. 블록체인?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체인이죠, 체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링크. 예. 4차 산업혁명은 다들 링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 있는 사람과 링크가 되면 되죠. 그죠? 근데 그 돈 있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은데 그 연결해주는 곳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죠. 돈이 있는 사람 거기서 통해서 좋은 회사에서 투자하고 돈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 좀 해달라고 거기다 올리고 투자를 받는 거죠. 그게 크라우드 펀딩인데 이런 4차 산업 시대의 세상을 바꾸는 돈의 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기업 R&D 지도사들이 할 수 있는 R&D 과제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업체를 컨설팅 할 때 보면 업체들이 제일 찾아오는 이유가 뭐죠? 다 자금이잖아요. 그죠? 자금 필요할 때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정부 R&D 말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제안해 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오늘 강의의 목표는 한마디로 저희의 멘티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니까 기업에게 있어서 자금은 무엇입니까? 자금이라는 게 무엇이죠? 기업에게 자금은 무엇일까요? 생명? 생명이죠, 그죠? 기업에 자금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죠, 그죠? 기업에 자금이 적으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죠. 그럼 우리 이 자금 갖고 뭘 하죠? 자금이 생기면? 운영을 하죠. 운영이라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먹고 살아야 글자 밑에 있지만 기업에게 자금이라는 건 인건비를 쓰게 되고요, 그죠? 네. 재료를 사게 될 거고 만드는 설비를 쓰게 되죠, 그죠? 시설 같은 거 위원님도 하시는 거에 다 필요한 걸 거예요, 그죠? 네. 폰을 팔려면 폰을 사셔야 할 거고요. 그 폰을 팔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겠죠. 이게 다 기업의 자금으로 갖고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자꾸 혼자밖에 없어서 얘기했지만 하는 거예요. 빌리거나 내 돈 갖고 가거나 빌리거나 투자받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을 갖고 하는 거를 내부 자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판매해서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자금을 쓰는 걸 내부 자금이라고 하고요. 빌리거나 투자받는 걸 외부 자금이라고 하는데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금융은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죠. 투자를 받으려면 주식을 발행하겠죠. 직접 투자자한테. 투자자부터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회사 채권을 발행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직접 금융, 돈이 있는 사람하고 직접 거래한다고 직접 금융이고, 돈이 있는 사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 쿠션 먹고 한다는 게 이제 간접 금융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빌린다거나, 정부를 통해서 빌린다거나, 그죠? 저희 기업 안에 지도사들이 하는 일의 영역이 대부분이 간접 금융에 머물러 있죠, 그죠? 근데 기업들은 사실 직접금, 간접금 따지지 않아요, 그죠?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간접금만 얘기하자 하면 반만 얘기하는 거고, 직접금까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얘기하자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직접금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고요. 크라우드 펀딩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알고 계셨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온라인 듣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제 그 9명의 경찰이 살린 동네 단골 빵집이라는 얘기가 크라우드 펀딩의 시초 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 미국의 한 시골 동네에 도너츠를 구워서 파는 작은 조그만 빵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빵집에는 동네에서 이게 늘 돌아다니는 경찰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빵도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공간이었대요. 이 빵집도 요즘 우리 동네 빵집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다 문 닫고 있죠. 왜 문을 닫고 있나요? 대형 빵집. 그죠.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니까 이 빵집 역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동네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빵집이었는데 빵집 앞에 바로 던킨도너츠가 들어왔죠. 장사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경쟁력이 딸리니까죠. 그래서 그 빵집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문을 닫게 되다 보니 그 빵집을 이용하던 이제 경찰들이 살려보자 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자기네가 17만 돈을 모았어요. 빵집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9명이 경찰들이 17만 해서 얼마 먹겠어요, 그죠? 빵집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살려보자. 그래서 동네 주민들 설득하려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 이 빵집이 왜 남아있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남아있기 위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알리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분이 후원금을 모은 거예요, 이 경찰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해피엔딩을 끝나서 이 빵집이 살려놨어요. 근데 이 빵집을 살려놨는데 결국은 프랜차이즈하고 싸워야 하니까 이 빵집도 변해야겠죠, 그죠? 이 빵집이 프랜차이즈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캅스 앤 도너츠로 바꿨죠.
경찰가 노릇이라고. 그러면서 이 경찰들이 빵집을 인수해가지고 주주가 된 거예요. 그죠? 주주가 돼서 이제 그 동네에 밀가루를 쓰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형태로 해서 프랜차이즈가 유지가 됐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9명의 경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생각하셔야 해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크라우드 펀딩 할 때 9명의 경찰들이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문을 십시일반해서 살려낸다.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되게 이해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요즘 업계에서는 대한금융이라고 합니다. 대한금융. 은행이 못 해주고 정부가 못 해주는 거를 온라인에서 해주니까. 온라인에서 모으잖아요, 그죠? 오프라인에서 구제군처럼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온라인의 힘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거기 온라인에서 소문만 잘 나면 회사 살리는 건 되게 쉬운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많은 사람들, 크라우드 대중들에게 소액으로 모집해서 티끌모아 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넛집 가게가 살려지기 위해서 이 경찰들이 뭘 했냐면요. 그 동네 주민들을 설득했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나 그 도넛집 가게 살리는데 살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홍을 안 냈겠죠. 살리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홍을 낸 거잖아요. 그죠? 크라우드 펀딩은 이렇게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업체한테 우선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 회사를 인정한다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 받았다는 얘기는 민간에서 이 회사의 사업성 인정했으니 그거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게 올해 이제 R&D 투자 방향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들한테는 크라우드 펀딩 해보라고 합니다. 돈을 모으면 좋은 거고 안 모아줘도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알아야지만 설득할 수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방식이 있냐?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크라우드 펀딩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해서 돈을 받는 방식이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해서 돈을 안 받는 방식이 있어요. 돈이 아닌 다른 걸 받겠죠. 크라우드 펀딩에 통해서 돈이 아닌 다른 걸 받는 방식을 비수익형, 돈을 받는 방식을 수익형이라고 하고요. 돈을 안 받는 방식에는 내가 투자했다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기부형이 있을 거고요. 투자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제품의 서비스로 받는 리워드형, 보상형이라는 게 있고요. 수익을 이자로 받는 대출형이 있고요. 주식으로 받는 지분 투자형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크라우드 펀딩의 대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와티라는 회사가 이 4가지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인 외국에 있는 회사있죠. 인디고고나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리워드만 합니다. 투자는 안 받죠. 리워드는 한마디로 물건을 파는 겁니다. 팔아서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사례를 한 번씩 볼 건데요. 자, 볼게요. 세월호 사건 아시죠? 네. 세월호 사건 때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좀 이슈가 됐던 건데, 세월호의 의인 김동수 씨가 이제 아이를 구하고 나서 이제 멘탈이 좀 흔들려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자 어떤 네티즌 하나가 우리가 저 고마운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병원비라도 모아주자. 한 100만 원만 모아서 병원비 보태서 보내서 좋겠다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지금 옆에 보면 펀딩 성공했죠. 877%가 달성됐네. 100만 원 모자고 했는데 877만 원이 달성된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100% 넘었으니까 성공한 거고요. 877만 원이 전달됐겠죠. 근데 여기 밑에 서포터라고 있어요. 319명의 서포터. 319명 서포터가 뭐냐면 아까 그 도넛 가게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투자를 했지 나도 투자했지만 야 이거 도와주자. 너도 같이 하자. 라고 설득하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투자만 한 게 아니고 이 투자권을 알린 거죠. 일종 홍보를 해준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많이 투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나만 투자하고 빠지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지만
이 사람 투자하고 이런 좋은 일 있으니까 알리자. 어디다 어떻게 알렸을까요? SNS에서 알렸겠죠.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갖다 알려서 너도 나도 이런 게 있구나 나도 할래 라고 하면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부형인데 그래서 요 때부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초기 기업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알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크라우드 펀딩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마케팅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펀딩이 안 돼도 알려지니까 그죠? 어쨌든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 회사를 알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그 세월호 이 김동욱 씨한테 기부하자는 거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핸드폰이 마음에 들면 그걸 리뷰도 쓰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알리는 그런 니즈를 이용해서 펀딩을 알리는 거죠. 이제 일단은 이분한테 펀딩했다고 해서 김동수 씨한테 뭘 받은 게 없죠, 그죠? 병원비 주고 만족한 거죠. 그런 걸 기부형이라고 합니다. 기부금을 전달하는 거죠. 네, 기부형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상형입니다, 보상형. 리워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어떤 업체들이 많이 하냐면 아직 그 출시가 안 된 제품인데 이런 제품 만들 거야. 내가 만들면 네가 살래? 라고 펀딩 요청하는 거죠. 근데 제품이 괜찮을 것 같아. 나온다면 사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S10이죠 지금 핸드폰이. S11이 나온다. 이게 앞으로 나올 건데 언제 나올지 몰라. 근데 우리 기술력 보면 적어도 1년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미리 예약할래? 대신 지금 예약하면 반값을 줄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리워드 방식. 그래서 이게 보면 이거는 지금 캡처한 게 뭐냐면 입에다 물고 있으면 양치가 되는 전동 칫솔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로는 이게 아마 실제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거 2달 뒤에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사시면 반값 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펀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왼쪽 그림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12,269%. 12,269%가 실제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보다 그만큼 팔린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 펀딩을 했고 돈을 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펀딩이 끝났을 때 돈이 들어왔고 이 업체는 이 돈을 가지고 제품 만들어 보냈겠죠. 판매가 된 거죠, 미리. 만약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아이디어 상품이고 알려지면 좋을 만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12,260%면 적어도 10,000명한테는 알린 거 아니에요, 그죠? 10,000명한테 알려진 거니까. 근데 알려지고 돈도 번 거니까 안 할 리가 없는 거지. 이걸 바로 보상이라고 해서 소비재 제품 만들고 있는 좀 특이한 아이템들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얼리버드라고 하잖아요, 얼리버드. 얼리 어답터.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펀딩하는 것도 리워드형이고요. 요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 인디고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세상에 없는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또 하나 말씀드린 뭐냐면 세상에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가 기술력이 없어요. 뭔가 특이한 제품 만들고 싶어. 한국에 없는 제품 만들고 싶어요. 그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킥스타터, 인디고고라는 거죠. 한국에 없을 거니까요. 물론 거기 올라가는 업체들 중에 한국 업체도 있어요. 그죠? 한국 업체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외국 업체는 할 수 있죠. 그죠? 저는 이게 펀딩이 아니어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많이 봅니다. 아이디어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번 이제 수익형인데요. 수익형은 대출형과 주식형이 있는데 대출형은 뭐냐면 돈을 모아서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혹시 렌디시라고 들어보셨어요? P2P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P2P 대출이 바로 수익형, 그러니까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에서는 돈을 모을 거고요. 돈을 내주면 내가 여기서 이자놀이 해서 이자를 나눠줄게. 요즘 금리가 좀 저렴할 때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쓰죠. P2P 대출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랜딧이라는 그 P2P 대출하는 회사의 사이트에 캡처한 거고요.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이자를 제공해 준다. 뭐 원리 한 1%에서 2% 정도 돌려준 것 같아요. 원리 1%에서 2%면 연리가 얼마예요? 요즘 은행에서 연리 10% 주는 데 없잖아요.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뭐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자는 매달 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그 주식형인데 이제 아까 그 제가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중에 직접 금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직접 금융에 보면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거나인데 빌리는 거는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수익형에는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수익형은 법인만 됩니다. 법인만. 법인들한테 펀딩을 해줄 테니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채를 다시 돌려받을 때 얼마만큼 이자를 줘서 주겠다. 요거는 이제 꽤 오래된 건데 강서 달서 맥주라는 맥주 가게가 있어요. 맥주 가게가 유통망을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뭐죠? 매장을 늘리겠다는 거죠. 매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매장 늘리는 돈이 없으니 한 1억만 투자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분을 주기 싫으니 채권을 발행할게. 채권의 조건이 뭔데? 보니까 밑에 써있죠? 3개월만 쓸 건데 연리가 12%예요. 그러면 원래 1%죠. 3개월이면 3% 줬겠네, 그죠? 투자 금액의 3%를 이자로 돌려줄게. 단 펀딩에 참여하려면 최소 10만 원 이상은 해야 해. 라고 한 거죠. 10만 원을 투자하면은 3개월 뒤에 얼마 받나요? 3,000원? 그죠? 3,000원. 네. 100만 원 세면 3만 원, 그죠? 네. 적자리, 그죠? 금액이 작으면 별 의미는 없겠지만 금액이 크면 꽤 괜찮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형으로 하는 펀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은행을 가지 않고 신보나 그 중진국 같은 거 하지 않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생긴 거죠. 법인들은.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건 돈을 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맥주 가게인데 수제 맥주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는. 여기 맥주를 만드더니 지분을 줄게. 한 주당 8,000원씩 최소 25주 이상 투자를 해. 최소 20만 원씩 투자해주면 지분을 줄게. 단 상환할 때 우선적으로 상환해줄게. 라고 한 거죠. 우리 회사 가치는 약 60억이야. 한 주에 8,000원씩 몇 프로 발행할지는 상세 페이지에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 주로 광고자가 많이 오네요. 여기는 이제 지분을 줄 테는 거죠. 지분을 주고. 근데 초기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문제였던 게 뭐냐면 초기에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으면 나는 20만 원 투자했는데 주주예요. 그죠? 주주는 뭐죠? 의사결정권이 있잖아요. 그죠? 20만 원 투자한 사람이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계속. 투자 바꿔도 되게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업체들, 대표이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애들이 자기네만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의사결정에 참여 못하도록 막는 제도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펀딩 받으면 주식을 받아서 주는 건데 주식이 근데 이거를 상한제나 우선주기 때문에 결국 채권하고 비슷해요. 그죠? 이거는. 근데 주식을 계속 상한 안 하고 갖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죠? 다음 사례도 주식 발행하는 회사고요. 반려동물 장례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그 장례 서비스를 해주는데 반려동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들에 대한 장례 도우미 서비스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 21그램그룹이라는 회사인데 57명에게 5천만 원을 모집 받았어요. 57명에게 5천만 원 투자 받은 거죠. 그죠? 57명이 서포트 아까 경찰들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죠? 5천만 원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5천만 원을 받았어요. 5천만 원이면 되나 봐요. 그죠? 굳이 뭐 1억 이상 필요 없는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5천만 원 펀딩 받은 거죠. 아까 그 대출형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돈을 모아서 이자를 해서 이자를 돌려주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는데 그런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한 돈을 모은 거를 주식형으로 모은 겁니다. 이거는 8%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 역시 그 P2P 대출하는 회사인데 초기에 자금 7억을 여기서 모았어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7억 원을 투자받아서 그 7억 원을 가지고 펀딩을 이제 그 이자 놀이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 이걸 보고 나 이거 돈 좀 벌겠다 싶어서 참여한 사람이 469명이 거의 7억 원의 돈을 모아서 펀딩 해준 거죠. 7억 갖고 이자 놀이 계속 하고 있죠. 일단 지금도 계속 대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겠죠, 그죠? 돈은 이자가 불고 있을 거네요.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이후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사례가 눈에 보이니까. 이거 이제 펀딩 안 받고도 물질을 끼고도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엔 다시 채권입니다. 아까 채권은 주로 이제 갚는 돈이니까 부산의 명물 마마전쟁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 종각에다 매장을 내겠다면서 1억을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1억 채권을. 1억 채권을 발행해서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142명이. 그러면 이 142명은 뭘 했을까요? 이 펀딩만 하고 말았을까요? 나 이거 부산 가서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이 종각의 승부 너무 좋지 않을까? 라고 홍보하고 다녔겠죠. 펀딩뿐만 아니라 여기는 홍보도 잘하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은 돈을 모으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홍보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142명의 1억 원을 모집해서 이제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갚았겠죠. 투자했으니까 한 번씩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며칠 올렸을 거고, 친구도 데리고 왔을 거고, 여기 내가 투자해서 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근에는 영화나 뮤지컬 같은 이제 문화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합니다. 본 적은 없지만 판도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네.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별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영화를 펀딩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얼마를? 7억을 펀딩을 받은 거죠. 예전에는 영화를 한번 만들려고 그러면 그 영화계 주변에 이제 물주들한테 투자받아갖고 개인 투자들이 참여해서 했잖아요. 요즘 뭐 대기업들 많이 참여하지만 요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 받으려면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사나 영화 감독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펀딩을 받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 왼쪽 아래 보면 CA 클라우드 펀딩 주식회사라는 특별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이 돼갖고 이 회사가 영화를 만들 테니 펀딩해 줘라고 해서 펀딩을 받은 겁니다. 7억을.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안타깝겠죠? 그러나 영화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죠? 돈을 모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서 이렇게 펀딩해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제 투자받는 거 말고 이제 리워드 방식, 아까 보상형 중에 작년에 되게 화려했던 게 바로 이 샤플 닥터 나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캐리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캐리어. 가방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가 캐리어를 만들겠다면서 캐리어를 펀딩했죠. 근데 펀딩 성공한 금액이 얼마예요? 15억입니다, 15억. 15억 원어치 물건을 팔았어요. 3만% 넘었죠, 그죠? 단지 디자인만 예뻤을까요? 가격도 쌌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었겠지만 이 가방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회사가 가방을 만들라고 했는데 3만 %가 넘는 사람들이 투자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중간중간에 제작하는 과정을 다 보고 온 겁니다. 공유하고 우리가 이만큼 만들었어요. 이만 와서 품질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와서 확인해 보고 가방 제대로 만드는 것 같아. 그렇게 알려줄 때 그 사람들이 펀딩에 참여했고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 약 15억 원 정도의 돈을 모았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리워드입니다. 다음 방식도. 두이 드라이 하우스라고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보면 강아지 목욕도 시키고 고양이 목욕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개들이 잘 안 말리잖아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업체는 반려동물을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말릴 수 있는 계집을 만든 겁니다. 계집. 들어가서 있으면 말리는 거죠. 되게 특이하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공감에 참여해서 그들이 1000% 이상 달성시킨 판매하는 방식이고요. 요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작년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서 특수한 그들의 집단에서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되게 펀딩의 성공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그렇고 이런 이제 트위터라고 하우스도 그렇고 다들 반려동물 관련된 서비스인데 펀딩에 성공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다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펀딩을 다 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성공한 사례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나 펀딩 받는 건 아니라서 자격이 있습니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에 비상장 주식회사는 가능합니다. 창업한 7년 이내의 회사여야 하고요, 법인이어야 하고요. 주식회사가 법인이죠. 그리고 상장하는 회사는 안 되겠죠, 그죠? 이미 그 주식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은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상장하지 않은 회사니까 많은 법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럼 7년이 넘은 회사는요? 7년이 넘은 회사도 펀딩을 할 수 있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벤처 기업을 받았거나 인허비즈 받았거나 메인비즈 받았거나 사회적 기업이면 7년이 넘었어도 해주자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받고 싶은데 7년이 넘었어 그러면 벤처학인 받으세요라고 하면 돼요. 벤처학인 받고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안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안 되는 업종이 뭐냐면 금융업 안 되고요. 보험업 안 되고요. 부동산은 안 되고 숙박 및 음식은 안 되고 무도장 뭐 춤추는 나이트클럽 안 되고요. 골프장 및 스키장 같은 거 안 되고요. 게임방 같은 거 안 되고요. 도박도 안 되고 개인 서비스 안 되고요. 단순 제조업도 안 됩니다. 심사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보면 8%나 랜디 같은 데 보면 거기는 금융업이잖아요. 그죠? 돈을 이자로 내는 거니까 금융업인데 걔네가 펀딩이 됐어요. 왜요? 핀테크니까. 핀테크가 뭐죠? 파이낸스 플러스 IT잖아요. 그죠? 금융인데 IT와 결합해서 핀테크가 되면 펀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부동산 안 된다고 했는데 부동산이 공익 목적의 부동산이면 된다는 거예요. 공익 목적이라는 건 뭐죠?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는 부동산. 그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제주도 가면요. 제주도 가본 적 있어요? 네. 제주도 가면 빈집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제주도에 빈집을 매입해서 인테리어를 개조한 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그런 데도 업로드해서 거기서 이제 손님을 받고 발생한 수익을 쉐어하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부동산 회사잖아요. 임대업인데 공유 부동산이라는 거죠, 공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부동산이어서 그 회사는 성공을 했습니다. 와디즈에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집 3채까지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1억씩 받아서 집 하나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렌트하고 리모델링해서 렌트하고 이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성공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제주도만 하지 말고 우리 정도로 해줘라고 해서 지금 지리산 쪽에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이지만 공익 목적의 부동산은 펀딩 받을 수 있다. 식당은요. 숙박업은요. 상시 근로자가 20명이 넘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게 많은 방법도 있다는 거고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데 아까 그 이제 보면 8%도 그렇고 이제 보통 얼마까지 모았죠? 펀딩 주식으로는 채권 7억 많이 모았죠. 7억. 4년까지는 최대 7억이었어요. 1년간 연간 최대 누적금액 7억이었어요. 4년까지는 한 법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모을 수 있는 돈이 최대 7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요. 15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1년에 15억까지 모을 수 있어요. 좋죠. 투자나 빌리는 게 15억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죠. 단 크라우드 펀딩하고 있을 때는 다른 투자 계획을 하지 마라. 펀딩 기간 중에는. 리워드도 마찬가지로 펀딩하는 중에는 딴 데 물건을 팔지 말아라고 자기네만 독점을 해줘라고 하는 거는 걸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력 7례의 업체들이라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받으면 정부 지원 제도도 우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니까 우리 지금 기업 안에 지도사 입장에서는 소개해줄 만한 일 아닌가요? 저희 서울대가 그래서 이제 와디즈하고 제휴를 해갖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추천하면 그 펀딩 성공했을 때 성공 모습을 저희가 협회 전문의한테 주는 방식의 협의를 해놨어요. 반대로 저희가 컨설팅한 업체들을 펀딩 받을 수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얻고 있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뭐냐면, 오케이, 이런 회사들 펀딩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펀딩 받으면 되는데, 그럼 펀딩 받으면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업체들한테 주는 과제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 중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과제라고 해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으셨겠죠? 1년에 1억 5천 주는 과제가 있죠, 그죠? 그 과제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과제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업체가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를 7년 이내에 결제 받을 수 있으니까 창업성장 기술개발을 신청하면 1억 5천이 2억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똑같은 과제인데 2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이 나중에 공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보통 창업성장 과제 공고문을 보면 1차의 예산이 뭐 선정할 수 있는 업체 100개, 뭐 2차 100개 이렇게 100여 개 정도의 업체 선정할 수 있는데 이 업체는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40억 이렇게 돼요. 한 업체가 2억을 가져갔는데 40억이면 몇 개 업체 뽑는 얘기예요? 20개밖에 안 뽑죠. 왜 20개밖에 안 뽑냐면요.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업체도 여기 신청을 별로 안 하니까요. 그 얘기는 반대로 펀딩에 성공하면 2억, 이거는 그냥 받기 쉽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을 못 맞춰서 못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1억 5천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크라우드 펀딩 받았고 오면은 좋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미 돈을 받았을 거니까 더 줄 거니까 그죠?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 연기형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받는 조건이 이제 그 투자용으로 받아요. 투자용으로. 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펀딩 받은 업체들이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펀딩 받은 업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민간 투자 받은 업체한테 우선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니네가 민간 투자 받아오면 정부도 매칭 투자 해줄게. 라는 게 엔젤 투자 매칭 펀드예요. 그동안 이 부분의 이 투자가 대부분은 엔젤 투자자로 투자 받았을 때만 매칭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아도 매칭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은 거에 1.5배수. 1억을 받으면 1억 5천원 추가 투자 해주겠다는 거예요. 추가 투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신청한 업체가 있으면 선정이 되면 이 크라우드 펀딩 매칭 펀드를 찾아서 1억 5천 추가적으로 투자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학객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추가 펀딩 받는 거니까 이 업체 입장에 너무 좋은 꽁돈이 생기는 거죠, 아니에요, 그죠? 받고 싶겠죠, 되게. 이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받는 역할을. 그러면 니네가 만약 돈이 필요하면 크라우드 펀딩 성공해봐. 그러면 이것도 줄게. 받게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제 1억 5천 받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1억을 투자 받은 업체들은 1억 5천을 그냥 거저 준다는 거죠, 정부가. 갚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니까.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저희는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 거죠, 업체한테. 너네가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꼭 1억을 받을 필요 없죠. 5천만 원 받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5천만 원 받으면 얼마 받아요, 정부에서? 7,500 받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신보나 기보에서 대출도 해주잖아요, 그죠? 신보에서도 해준다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 쪽에서는 와리지가 제일 크다 보니까, 와리지하고 신보가 직접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와리지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면, 1,000만 원 이상 성공하면, 보증료율을 낮춰주고, 보증 비율을 100%를 증액해주겠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신보에서 받을 더 받게 주겠다는 얘기죠. 난 그래도 돈이 더 필요해. 돈을 받았으니까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졌어. 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중진공에 보면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자금이 있는데요. 혹시 그 수업 중에 그런 얘기 들으셨을까요? 수주계약서가 있으면 수주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수주계약서 금액의 80%까지 한 기업당 20억까지 주는 대출이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중진공의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인데 이 지원 자금 항목에 보면 뭐가 있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한 기업은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에 돈을 받으면 3억 대출 해주잖아요. 중진공에서. 추가로. 대출 필요하면 되고 너무 좋겠죠. 그죠? 이런 펀딩을 받으면
지금 펀딩 받으면 주는 혜택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을 이제 그 펀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회사가 나중에는 상장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상장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처음부터 코스닥, 코스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KSM이라고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창업기업들이 주로 갈 수 있는 장외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비록 코스닥이나 코스피처럼 큰 시장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요. 뭐 이제 금액은 뭐 1,000원, 1,5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거래가 된다는 게 어디예요, 그죠? 상장도 안 했는데. 그럼 KRX 스타트업 마켓 다음에는 뭐가 있냐? 바로 코넥스가 있습니다. 코넥스. 코넥스 다음이 코스닥이거든요. KRX 다음에 코넥스를 갔다가 코스닥을 가는데 이걸 가는 절차가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면 뭐 기업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단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 성공이라는 게 투자형 펀딩의 성공이에요. 리워드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자금을 갖고 회사를 키워나가다가 코스닥까지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거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자 이제 어떤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죠? 크라우드 펀딩 뭔지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를 알려주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성공 전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킥스타터라는 사이트예요. 킥스타터는 리워드만 하고 있는 회사인데 한 달 평균 방문자 수 500만 명이래요. 그리고 한 해 평균 7만 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등록이 된대요. 7만 개 정도의 업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올린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펀딩에 실패한 업체가 약 70%, 30% 정도만 펀딩에 성공한다는 얘기고요. 그 70% 중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펀딩을 시도했던 업체들이 만 개가 넘는다.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죠. 500만 명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한 명도 펀딩 안 했다가 정말 얼마나 엉망이 없었어요. 본인이라도 투자했을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펀딩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를 정리를 딱 해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캅센 도너츠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도너츠 가게를 할 때, 그 경찰들이 누구한테 알릴까를 정했죠.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죠. 그 도너츠 가게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알린 거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려견 그 목욕시키는 그 집 개집 만드는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알렸을까요? 개를 키우는 사람한테 알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펀딩은 누구한테 알릴 것이냐, 누굴 대상으로 알릴 것인지를 그 리스트 작성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 내가 투자받고자 하는 회사를 가장 이용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킥스타터만 해도 한 1년 7만 개 정도의 펀딩이 올라오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개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다 확인하고 펀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위원님 그 드라마 혹시 보세요?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영화? 영화 볼 때 영화 선정 기준이 뭡니까? 관객 수 보고 남들 많이 보는 거. 저는 주로 예고편 보고 결정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펀딩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예고편을 올릴 수 있는 코너가 있어서 다음 달부터 펀딩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지금 미리 올리는 오픈 예정이라고 해서 예고편을 올리는 코너가 있어요. 플랫폼마다. 거기에서 이 예고편을 보고 이런 게 올라온다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기다리는 생각보다 많아요. 이번도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고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본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를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와디즈를 갖고 얘기하는 거라서 와디즈에는 오픈 예정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중심리 이용한 펀딩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몰리면 나도 하고 싶어. 너도 할래, 나도 할래. 아까 그 위원님이 영화 볼 때 관객수가 많이 드는 걸 본다는 얘기는 군중심리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남들 보는 거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펀딩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투자하는 거에 가는 거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저쪽을 투자하면 나도 할래.
그런 이제 분주심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기 때문에 초기에 모금이 시작되지 초기에 막 모금이 막 올라가면 야 이거 되는 건가 봐 이러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시키려면 초기에 모금 시작한 이틀 안에 총 금액의 35% 달성시켜라. 그 얘기는 뭐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투자 사람들. 그래서 30% 달성하면 아 여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 따라서 이제 이따 펀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펀딩에 성공하고 싶으면 35% 정도는 미리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세 가지가 다 제가 하는 일이죠. 펀딩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이 알아서 홍보해야 하고 알리기 위해서 예고편을 만들어야 하고 미리 투자자들 미리 섭외해 나가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펀딩을 성공시키려면 기업 자체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도넛 가게처럼 우연히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내가 펀딩을 받고 싶으면 우리 기업의 수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미리미리 작업해서 알리고 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성공 전략을 마치는 거고요. 이게 제가 오늘 하는 강의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질문 좀 받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매달 하는 거라서요. 궁금한 거 없어요? 다 이해되셨어요? 정신이 몽롱해하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상담하는 업체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와디즈랑 주로 제휴를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 다른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13개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 성공한 업체들이 연락이 와요. 우리도 추가 자금 받을 수 있냐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정부에서 와디즈만 받아온 업체만 주라고 하는 적 없으니까 크라우드 펀딩 등록된 업체에서 플랫폼 투자 받으면 그 업체는 매칭 펀드 받아서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성공하려고 준비하는 업체 하나 있어서 어제 확인해서 90% 달성했거든요. 이번 주 안에 100% 달성하면 저랑 협약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업체는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발을 받는 K값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K값이 안 나와요. 근데 뭐 아이템이 너무 좋아. 수익도 계속 나와. 돈만 빌릴 수 있으면 어떻게든 갚을 방법이 있어. 그러면 어디다 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채권 발행할 수 있으면 좋죠. 단 여기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있는 심사역들이 여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이거 충분히 갚을 수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리 12%, 연리 12% 준다는 건 원리 1%인데 만약에 이 업체가 난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원리 2% 줄게. 연리 24% 준다고 그러면 투자할까 안 할까요? 고리대금을 쓰는 거죠. 그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근데 이거는 저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기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조건이 법인이고, 이제 업주 제외된 제한 업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펀딩을 받는 것도 해볼 만한 일이다. 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되게 재밌는 건, 채권형 발행도 투자형이라는 거예요. 채권형도. 지분 투자 아니고 채권을 발행해도 투자형이기 때문에 매칭 펀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출도 가능하고, 추가 대출도. 얼마든지 펀딩을 성공하면 갚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급제한 수신 방법을 크라우드 펀딩이 되게 요긴하게 쓰일 날이 곧 올 겁니다. 1년에 10억까지 빌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거를 아는 전문의가 있고 모르는 전문의가 있는 거죠. 위원님 오늘 알게 된 거고요. 정신만 좀 차리시면 그게 위원님의 차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나중에 혹시 크라우드 펀딩이 필요하면 제 강의 맨 뒤에도 제 연락처 있는 것처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언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